화장품 진열대. 아, 화장품 진열대. 네.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국내에서 사면은 한 4, 50만 원인데 해외 대행 구매로 사면 한 2, 30만 원이면 사거든요. 반값. 네. 그래서 이렇게 반값에 사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러면 일단 전업으로 오신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성과가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많이 잘 나는 편이잖아요. 네네. 네. 본인만의 비결 같은 게 있으세요?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한다면은 매출이 잘 나오던 못 나오던 간에 계속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아무래도 사업이다 보니까 네. 매출이 안 나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올라오고 또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그런 그 막연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나를 좀 계속 멘탈 관리를 하는 이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또 잘 되는 달도 있고 안 되는 달도 있고 근데 그 안 되는 달에 내가 어떤 거를 할 것이냐 그냥 망연자실하고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안 나왔던 거를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다음 달에 나는 그럼 어떻게 좀 더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후에 그거를 이제 행동력으로 실천을 하는 게 가장 매출의 상승의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항상 할 때 뭐 좌절하고 꺾여버리면은 네. 다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업할 때 진짜 중요하게 작용한 거다. 네, 맞죠? 그러니까 부업하시는 분들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계속 업로드는 하고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은 이게 맞는 걸까? 분명히 알려줬는데 왜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막 중간에 막 통솔님 원망하기도 하고 왜 안 나오는 거지? 아, 네네. 네. 그래서 왜 안 나오는 거지 했는데 결국에는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해야지만 그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부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 자신과 그 불안한 싸움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회사 다니면은 좋은 점은 그 불안감은 덜한 반면에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고정급여가 보장된다는 거고 네. 사업을 하신다면 그런 불안감은 무조건 같이 들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잖아요. 네네네. 맞죠? 네. 그 꾸준함이라는 게 만약에 무장이 됐다고 칠게요. 내가 예전에는 이 부분이 좀 약했다는 부분들이 빨리 미리 알았으면 훨씬 더 빨랐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깨우친 것들 중에 네. 어떤 것들이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매출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거는 메인 키워드를 잡고 그다음에 그 키워드를 잘 쓰는 게 가장 매출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제 조카도 가지치기를 10개씩 하고 연필, 필통 뭐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하나에서 10개 그 키워드가 다 똑같아요. 매번 그 강의 때 나오잖아요. 중복해서 쓰지 말고 네. 띄어쓰기 잘하고 네. 겹치면 안 되고 네. 저도 그 키워드를 쓸 때 항상 그 띄어쓰기랑 메인 키워드를 앞에 쓰는 거랑 가지치기를 했을 때 상품들이 키워드가 겹치지 않게끔 그러니까 저는 가지치기를 할 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많아봐야 3개 그리고 2-3개로 기본으로 잡고 메인 키워드도 최대한 겹치지 않게끔 가거든요. 그래서 필통으로 했으면은 두 번째를 했을 때는 뭐 어린이 필통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학생용 필통이라고 하든지 어쩔 수 없이 메인 키워드가 겹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3가지 상품 가지치기를 한 것 중에서 아무리 많아도 2개 이상은 단어가 겹치지 않게끔 했던 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지치기 상품들끼리 서브 키워드를 최대한 중복 안 되게 네. 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네네네. 네. 거기에는 시간도 많이 좀 쓰이나요? 어쨌든 이게 속도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생각을 하면은 또 그만큼 길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일단은 최대한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좀 비우고 일단 눈에 보이는 그 키워드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키워드는 저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내 상품의 노출을 결정한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가 소싱을 하더라도 이게 노출될 만한 요소들을 잘못해버리면 네. 내 상품을 열심히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봐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카분이 그렇게 네. 하셔가지고 조카분 지금 하시나요?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계속 동기부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괜찮아지고 있나요? 그래도 이제 혼자 있을 때보다는 알려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 보니까 네네. 지금은 마음 먹고 꾸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잘 네. 하고 있네요. 네. 주문을 잘 들어오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이게 반품이나 환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네.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반품률이 0.02%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건 뭔가 비결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고객이 가장 많이 취소를 하는 구간이 어딜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받고 나서 취소가 많을까? 아니면은 언제쯤 취소가 많을지에 대해서 고객이 네네. 생각을 하고 가장 취소가 많이 나는 거는 주문을 하고
한 4, 5일 지났을 때 이렇게 배송 준비 중인 4, 5일 동안 계속 떠 있으면은 고객들은 이 물건을 이 사람이 보내는 건지 불안하죠. 네, 아니면 사기꾼인 건지 왜냐면은 이 고객들도 그 물건에 들어가서 리뷰를 보는데 리뷰가 아무것도 없고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취소율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배대지에 물건이 도착하는 순간 그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배대지에서 이제 물건이 출고 완료가 되면은 그 날짜로부터 3, 4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고객한테 문자를 바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럼 어떻게 보내요, 내용은? 뭐 예를 들어서 고객님 이제 국내로 물건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3, 4일 안에 물건을 받으실 수 있고 배송 조회는 2, 3일 안에 되실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렇게만 보내도 네. 그러니까 반품 환불이 확 줄어드는 거네요. 중간에 취소율이 뜨는 그 새소리. 아, 그렇죠. 네, 네. 새소리가 공포의 새소리. 네, 그냥 멸종. 아,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나요? 항상 일을 마무리하고 자기 네. 전에 한 20분 정도만 하면은 고객님들한테 문자를 다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제가 볼 때 이게 엄청난 팁이거든요. 네. 반품 환불이 사실 제일 겁 많이 먹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하루에 20분 문자 한번 쏴주면서 마무리하기만 해도 이게 고객들 불안감 다 잠재울 수 있는 네, 건데 네, 네, 네. 이건 무조건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죠. 네. 이제 매출 지금 잘 나오고 있지만 네. 그래도 과거에는 이제 속도가 지금보다는 좀 더뎠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차이가 있었나요? 제가 아무리 스파르타 떼곤 초격차 떼곤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원하는 수치에 비해서. 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제 좀 깨달은 거는 제가 무게가 10kg 이상인 물건에 대해서는 그 판매자한테 다 물어봤어요. 아, 판매자한테 이거 채팅 걸어가지고. 네, 알리왕왕을 통해서 이 옵션에 그 스크린샷을 찍고 그 스크린샷을 보낸 다음에 이거 무게 몇 킬로야. 그래서 그런 게 거의 10,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2-3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요소들이 많이 생겨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많이 알리왕왕을 키다 보니까 그 과일 창이 뜨면서 내가 이제 기계적인 이제 사람으로 그쵸, 인식해서 그 과일을 3, 40번을 이렇게 인증을 해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그 날은 소싱을 못한 적도 있고 아, 맞아요. 네. 그리고 하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는 3번밖에 알리왕왕에다 치지를 않았는데 채팅 금지당해가지고 하루 정지당했는데 자꾸 정지를 당하니까 이제 그 아이디는 3일 정지당하고 아, 네. 또 5일 정지당하다 보니까 무게에 대한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면서 속도가 계속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게를 물어보셨던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배대지에 들어왔을 때 네. 정확하게 내가 이 무게를 알아야지만 영마진이 안 나는데 이제 계속 강의 때에는 무게를 감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무리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 납득이 안 된 거죠. 네,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게 네네. 이게 아니 50kg라고 했을 때 내가 30kg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게 배대지로 이제 오게 되면은 영마진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아, 내 노력에 물거품 되니까. 네. 아, 그래서 나는 이게 뭔가 이치에 잘 안 맞는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만은 다 놓치더라도 뚝심으로 밀고 가겠다. 아,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포기하지 않고 10,000개 정도는 계속 무게를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 근데 지금은 안 물어보시나요? 네, 지금은 안 물어봅니다.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버리셨어요? 또 하루에 150개씩 네네. 올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무게를 물어보면서 그 절대 150개는 올릴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그때 가갖고 질문하셨잖아요. 네, 새벽님하고 통솔님한테 어떻게 150개를 올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무게를 물어본다고 했고 그거 물어보면 안 된다. 감으로 가야 된다고 네네. 해서 진짜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아, 3, 4일을 그렇게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 진짜 무게보다 2, 3만 원을 비싸게 잡으면은 주문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버리게 됐습니다. 생각. 그러면 그렇게 버린 상품들이 지금 주문이 들어오나요? 네, 잘 들어옵니다. 아, 들어와요? 네. 그랬을 때 주문 처리할 때 이제는 큰 문제 없다는 게 느껴지시는 거죠? 네, 맞아요. 아. 별반 차이가 없다.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초보에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일단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모아놓은 돈도 없을 수도 그렇죠. 있고 네. 부담되죠. 배대지로 왔을 때 물건이 영마진 나면은 내가 돈을 주고 보내는 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속도전이고 이거는 계속 하면서 감을 익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내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거고 자꾸 그렇게 해봐야지만 물건의 감이 잡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네. 물건이 도착했을 때 이걸 리턴 시키는 거랑 네. 그다음 리턴 시키는 업무 자체도 스트레스일 거고 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사실 그런 업무들을 다 물어보고 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맞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수동 방식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반자동 방식은 어떻게 보면 속도라는 거를 절대 버리면은 반자동의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걸 약간 교정하면 네. 훨씬 더 괜찮아지니까 네. 이제 새로 아직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CS 부분에서 놓치는 것들이 전화로 하는지 문자로 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전화 지금 다 받거든요. 네네. 뭐 경동택배 같은 것도 문자로 안 하고 다 전화로 해요. 오, 네. 왜냐면은 아직은 저도 초보셀러고 주문 한 건 한 건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저도 알리왕왕을 통해서 물어봐서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경동택배 같은 경우에도 문자로 보내서 뭐 경동택배비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무게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취소율이 좀 많이 줄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네네. 그만큼 내가 일을 하는 부분에서 흐름이 끊기고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일단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내가 일단 초보 셀러 때는 최대한 주문 한 건 한 건을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전화, 경동택배도 다 전화로 해서 그 다음에 CS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느낌이 친절한 셀러 느낌인데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CS도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다 하면서 네. 나중에 놓을 거 놓고 그런 식으로 네.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CS를 하면서도 얻는 것도 많고 단점도 같이 존재하는데 네. 일단 지금은 전화 통화로 CS를 대부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업로드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혹시나 이제 여기서 그 염려되는 게 업로드 많이 해야 된다 해서 그 개수에만 집착하고 네. 이제 dak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되나요? 실제적으로 진짜 속도를 내서 저보다 한 2배, 3배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매출이 안 나와요. 100만 원도 안 나오신 분들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단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 다른 색깔을 넣지 말고 정확히 그 배운 방법대로 해야지만 매출이 나는 건데, 초보 셀러분들이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매출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상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방법으로, 근데 그게 속도도 안 나오고 매출도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방법을 막 섞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엉망진창 키워드도 되고 엉망진창 옵션명도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매출이 안 나오고 사업을 접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배운 대로 잠깐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정확한 방법으로 키워드든 옵션명이든 꾸준하게 그렇게 올려야지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석적으로 올린다는 게 네. 그 어떤 포인트를 주로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국내 셀러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해외에서 사람들이 사는 물건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고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해외 대행 구매로 많이 나가는 물건들은 뭘까를 고민했을 때 우리가 주위에서 보이는 물건들, 그걸 옷이나 필통이나 이런 거를 사는 게 아니라 네. 공구류라든지 네. 아니면 농기계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쉽게 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가 일생에 안 살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나가는 게 해외 대행 구매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최근에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진열대. 화장품 진열대. 네.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국내에서 사면은 한 4, 50만 원인데 해외 대행 구매로 사면 한 2, 30만 원이면 사거든요. 반값. 네. 그래서 이렇게 반값에 사거나 아니면 이제 뭐 타이어, 키워드가 타이어 탈곡기라고도 하고 빠루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카센터에서 쓰는 기구들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품 구분의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올려야지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이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매출이 잘 안 나오시지 않을까. 지금 객단가 얼마 정도 나오세요? 뭐 1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 나오고 네. 2, 3 사업자는 한 2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소싱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면 네. 객단가 자체가 이렇게 15에서 20 네, 정도로 딱 수렴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필통 이런 거 올리면 4만 원? 네, 2만 원. 4만 원? 네. 그렇게 나오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개념을 들고 상품 소싱을 할 때 참고를 하시면 객단가가 저는 제가 알기로 10만 원은 무조건 넘어가지 않을까. 객단가가 높으면 좋죠. 네, 많이 좋죠. 왜냐면은 이제 필통 같은 거 100개 파는 것보다 그냥 10만 원짜리 제품 10개 파는 게 훨씬 더 매출이 높다 보니까 네.
일적으로도 더 할 수 있게 되고 업무적으로 환경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예, 그리고 또 그런 상품이 더 잘 팔리잖아요. 네. 자, 그러면 매출이 잘 나오다가도 한번 꺾일 때도 있잖아요. 네. 예전에 한번 꺾이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 네, 네.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1월 전에 12월 달에 2100을 찍다가 1600으로 이제 꺾이면서 현타가 약간 살짝 왔거든요. 네네.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2월 달에도 한 1800인가 2000 정도 찍고 네. 정체기가 좀 오면서 이게 내가 진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도 되는 걸까? 네네네네. 정말 2000과 3000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에 대한 되게 불안감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냥 어느 날 하루 사업을 쉬고 생각을 좀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내가 지금 매출이 떨어졌고 그 매출 떨어진 거를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스텝을 네, 생각을 한 것 같은 게 2000을 찍어봤으니까 그러면 이 2000을 찍은 노력을 한 1.5배, 2배로 내가 더 노력을 한다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좀 직원하고 회의를 해서 네네. 우리가 좀만 더 고생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꾸준히 올렸던 게 지금의 매출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랑 매출 현황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시는 편이세요? 네, 매출 공유를 하고 어쨌든 매출이 높아지는 만큼 급여를 올려주기로 약속을 했다 보니까 네네네. 항상 매출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직원도 엄청 관심이 많겠네요. 맞아요. 아,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그걸 적용해서 성장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이제 저희 채널에 또 출연을 어쨌든 해주셨는데 네. 채널에 출연하시면 꼭 하고 싶었던 얘기나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이 구매링 사업은 좀 못 만드는 거랑 좀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안 하면은 그 몸을 만들 수 없듯이 구매 대행 사업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은 구매 대행 사업도 절대 수익이 보장될 수 없다는 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생각하는 거는 그냥 쉽게 접근해서 큰 매출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는 주위를 둘러봐도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진짜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될까? 그거를 먼저 내가 생각을 정립을 한다면은 내가 1000만 원 버는 거를 저 컴퓨터 앞에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 구매 대행 보면은 다 사기꾼이다 이런 오해 편견은 버리고 네.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000만 원 벌려면 1000만 원 버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네. 보는 거죠. 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여기 강원도까지 와서 촬영을 했는데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매출 한 1억 가시면 다시 네. 재출연하시는 걸로 하고 네. 그럼 그때 뵙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